해서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피해가, 참고로 이 포장은 4월 달에 노린재 방제약을 2번이나 했는데도 이 피해 증상이 입은 이유가, 일부 농가에서 문의 주시는 게 신초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을 하기 때문에 눈이 나올 만한 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순이 많이 나옵니다. 위에 열매에 달았을 경우에 그늘도 지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에 보면은 신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거를 안 하는 걸 권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열매순이다, 사자 수염처럼 처진다 해서 사자 수염 요 두 나무 결과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와 결과지를 제거한 후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꾸는 대추입니다. 자, 오늘이 5월 13일입니다. 전 영상이 한 4월 말경에 찍었는데 보름 사이에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상 좋은 현상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아니면 핵과류인 복숭아, 자두 재배하시는 분들이 원래 작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언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피해로 인한 증상이 현재 대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노지와 하우스 재배 조건에 따라서 방제 및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지 포장입니다. 나무 수령은 약 한 3에서 4년 차 정도 되는 조항대추 품종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좋은 증상이 오래됐습니다. 해서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피해가 애무늬 고리 장립 노린재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잎이 장립 노린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이 포장은 4월 달에 노린재 방제약을 2번이나 했는데도 이 피해 증상이 이렇게 입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장립 노린재 피해에 가장 취약한, 즉 순이 1cm 미만일 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저온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장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이나 방제를 했는데도 장립 노린재 피해를 입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원래 노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많을 것 같아요. 노린재 약을 한번 쳤는데 피해가 입었다면 방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온이 저온이 되다 보니까 노린재가 발생 빈도라든지 가해하는 기간이 길어서 피해를 입었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최고 기온이 28도, 30도 이렇게 나오면은 나무 생육은 빨라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피해를 입은 구역이 있지만 최근에 싹이 이만큼 큰 구역에서는 잎이 깨끗하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멍 났다, 그지? 봐봐. 근데 이 위로는 깨끗하게 올라오거든. 그렇게 보면 되죠. 노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심이라든지 결과지 제거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을 돋구어주는 동물성 아미노산 계통의 영양제를 주시면은 장립 노린재 피해를 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지 같은 경우엔 싹이 이제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움이 많이 텄을 겁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이 자랐죠. 그래서 결과지 제거한다라든지 불필요한 순을 제거한다라는 작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하우스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문의 주시는 게 신초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을 하기 때문에 눈이 나올 만한 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순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쪽에도 나오고 밖에도 나오고, 불필요한 신초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도 순이 터지죠. 누가 봐도 얘들은 열매를 다는데 불필요한 가지야 이렇게 판단은 설 겁니다. 하지만 제거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예를 볼게요. 신초가 나옵니다. 지상에서 50cm 미만이기 때문에 위에 열매에 달았을 경우에 그늘도 지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있는 신초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거를 안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에 보면은 신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거를 안 하는 걸 권장을 하는 이유는 잎수입니다. 나뭇잎에서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나무가 급격하게 생장을 하고 있죠. 근데 불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잎수는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나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전정 다 하면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신초가 한 이 정도 이상 자랐을 때 윗부분에서 이 내가 제거하는 잎을 대신할 수 있는 잎이 생성되었을 때 제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쉽게 말해 여러 공장에서 여러 양분을 만들어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다는데 위축되어 있는 양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해서 공장문 다 닫아버리면 실전에 필요할 때는 양분 만들 때는 힘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기는 보통 언제로 담느냐면 한 20cm 이상 나왔을 경우, 그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결과지를 제거한다라든지 불필요하면은 그때 신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나무를 보시면은 좀 다르죠. 얘는 왠지 좀 넓게 퍼져 있고 얘는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신초가 나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교육생 분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전정을 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대표적인 전정 방법이라도 똑같겠죠. 차이가 나는 게 동계 전정을 길게 했는 데는 보면은 신초가 드문드문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마디가 여기 보면 제 한 뺨이 넘죠? 지금 보면 한 뺨하고도 이만큼 더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한 이만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이 나무 가지의 측지가 절반 정도일 경우에는 눈이 터질 수 있는 정화도 있지만 부정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지를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 이 가지는 필요 없어, 이 가지는 필요해, 이런 걸 지금 하지 마시라는 거죠. 좀 더 나무가 커서 이 위에 상단부의 잎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하우스 포장입니다. 동일한 품종이고 좀 전에 봤던 노지 포장 대비해서는 신초가 많이 자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온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래 노지가 생육 속도가 다소 조금 더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꽃이 되게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대추는 다른 작물과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잎을 따는 작물이라고 하죠. 특히 사과대추 계통은 잎을 따는 작물입니다. 또한 꽃이 상당히 오랫동안 핀다는 게 타 작물하고 대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제가 가지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제 갓 잎 나왔는데 잎 옆에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은 꽃이 핍니다. 모든 작물이 그렇다시피 꽃이 피면은 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쪽으로 양분이 다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꽃이 너무 빨리 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서 최소 20cm 이상 신초가 발화를 했다면은 이 꽃이 핀 가지, 어떤 분은 열매순이다, 열매가 맺히는 순이기 때문에 열매순이다 하는 분도 있고, 사자 수염처럼 쳐진다 해서 뭐 사자 수염 가지를 이렇게 뭐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결과지라 그럽니다. 매질 결액 과실 과라해서 열매가 맺히는 가지라 해서 결과지라고 하는데, 얘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1차 결과지가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자라면은 물론 적심도 해야 되고 2차 적심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결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 두 나무 결과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와 결과지를 제거한 후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렇게 결과지를 제거했습니다. 하기 전과 하기 난 후의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은 안이 많이 비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전에 이렇게 지주가 있었는데 한쪽은 남겨두었고 한쪽은 제거를 했습니다. 이 한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제거해서 재배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남겨두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 곳에는 제거를 했고 하지 않았는데, 제거를 하게 되면 안이 많이 비기 때문에 채광 통풍이 잘 되는 장점이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고른 양부 분포 및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섹션을 두었고요.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막 자른 것 같은데 어떤 게 1차 결과지인지 어떤 게 2차 결과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결과지, 2차 결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 자른 거는 1차 결과지입니다. 방금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구분하기 어려워요. 둘 다 꽃이 피고 뭐 잎이 길고 짧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모든 대추나무는 싹이 트면은 1차 결과지와 신초가 나오는 요런 게 같이 나오는데, 먼저 1차 결과지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잎 옆에 꽃이 달려 나옵니다. 잎 옆에 바로 꽃을 물고 나오면은 1차 결과지. 근데 얘들을 보면은 잎 옆에 뭔가 쭉 나와요. 가지강이 더 나오죠. 그 다음에 꽃이 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2차 결과지. 잎 옆에 꽃이 바로 있다, 그지? 네. 그럼 얘가 1차. 잎 옆에 꽃이 없고 긴 가지강이 더 나와서 이 위에 꽃이 있으면 2차. 구분이 되나? 잎 옆에 꽃이 없고 긴 가지강이 더 나와서 이 위에 꽃이 있으면 2차. 1차 결과지에 꽃이 먼저 핍니다. 얘들이 꽃이 먼저 피면 이쪽으로 양분이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양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얘들은 제거하는 거고, 우리가 사과, 대추, 생과를 먹는 거는 1차 결과, 여기서 피는 꽃이 아니라 여기에서 피는 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심도 할 거고 유인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여기에 열매가 잘 붙고 또 품질 좋은 대추가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2차에서 열매를 착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지와 하우스 포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제 노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 좋은 현상으로 인해서 싹이 많이 발아가지 못했다. 발아 속도가 이제 좀 더디기 때문에 불필요한 결과 모지 및 신초는 좀 더 후에 제거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선 관련 약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하우스의 줄기썩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초 길이가 한 20cm 넘는 게 현재 대다수일 겁니다. 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살균제는 줄기썩은병, 살균제인 이제 이 약과 이제 요것도 같은 약인데 요건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 또는 이 약으로 줄기썩은병을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 온도가 뭐 지금 25도, 뭐 3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진딧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진딧물 약재가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딧물 약재는 뭐 이런 계통의 약재를 쓰시면 되고, 또 5월 지금 중순, 하순 되면은 이제 응애가 발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충제로는 응애약과 진딧물약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된 살포를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가지 약재를 이 한 병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한 가지 약재를 하셔도 되고요.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해서 양분 공급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다면은 이런 아미노산 계통이나 아니면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런 아미노산 영양제가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아미노산 영양제는 전국에 다 있고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아니면 이 약은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일 겁니다. 뭐 이런 영양제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줄기썩은병을 방지하고 또 진딧물과 응애를 방지하고, 신초가 이제 각 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 공급 이렇게 한번 방제를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신초가 20cm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지 제거에 주력하시고, 또 불필요한 신초도 이제 제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지보다 잎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지와 다르게 하우스는 일단 탄저는 예방약 정도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지보다 지금 하우스 내가 아마 진딧물이 더 많이 붙었거나 가해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날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진딧물약, 그리고 응애약은 아마 한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응애약은 한 번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애약 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약, 그리고 지금쯤이면 잎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 이렇게 조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약도 요약을 좀 치울게요. 자, 요 두 가지는 같은 약입니다. 이 약도 대추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마리 나방류, 점박이 응애, 꽃노랑 총체벌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빠졌죠? 네, 진딧물이 현재 이 약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애하고 진딧물하고 둘 다 방제를 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계통의 약들이 맞고, 나방과 응애 쪽으로 방제를 하겠다면 이런 계통의 약이 맞는데요, 작년이죠, 제가 전국 투어를 갔을 때 응애 피해가 심했던 농가들을 보면은 전문약보다는 겸용으로 쓰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이런 약들은 다음 파스에 들어가더라도 지금부터 응애가 계속 발생하는 시기에는 응애 전문 약제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혹파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하는 포장에 작년 혹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하는 곳이었기도 해서 일부러 제가 약을 좀 덜 방제했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너무 심했는데 올해도 혹파리가 어김없이 나타났고, 그래서 올해는 약을 좀 더 주기적으로 방제해서 현재는 혹파리 피해는 안 보입니다. 대신 혹파리가 가해했던 잎의 흔적들은 군데군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포장에 약을 쳤는데 혹파리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하는 게 조금 묘연하다면은 잎을 깠을 경우에 잎 안에 구더기가 이렇게 굽어 있다면 죽었습니다. 구더기가 빳빳하게 일자로 되어 있다면 방제가 좀 덜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다든지 그렇다면 한 번 더 방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약은 요 세 가지 순서로 했습니다. 에이팜, 델리게이트, 토리치, 이런 순으로 했고, 약은 3일 간격으로 아침보다는 저녁 때 했습니다. 아침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도 잎을 오므리게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잎에서 수분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잎 스스로가 잎을 오므리는, 다무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방제를 하면 잎이 오므렸던 잎이 좀 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 즉 해가 넘어가거나 넘어가기 전에 약을 살포했고, 약을 농도는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도는 정량으로 하되 양을 많이 했습니다. 제 포장에는 전체 약을 다 치는데 100리터 정도면은 충분히 약을 칩니다. 하지만 성충도 잡아야 되고 유충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30에서 150 정도 이렇게 양을 증가해서 살포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방제가 되었고, 혹여나 구독자님 포장에도 혹파리가 있다면은 같은 약을 반복해서 살포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살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세 가지가 또 작용 기작이 달라요. 성분도 다르지만 발현하는 그런 포커싱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살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느덧 5월 중순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대추나무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병해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무가 잘 자라야 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포장에 물을 충분히 데워주시고, 지금 노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칠 때 보면 아직까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이 보다도 적게 불 때 나무에 충분히 약이 묻도록 해주시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하우스 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해가 좀 더 떨어져서 기온이 떨어지는 시점을 방제하는 시간대로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